지난 A는 브론테 자매의 작품이 아닌 삶을 뮤지컬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버엔딩 플레이에서 제작한 한국 뮤지컬 브론테, 그리고 연극열전 제작으로 지난해 12월 개막해 2월까지 공연 중인 라이선스 뮤지컬 웨이스티드입니다. 브론테가 세 자매 샬럿, 에밀리, 앤이 자립에 대해 고민하다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주목했다면, 웨이스티드는 브론테 자매에 가려져 존재감이 희미했던 브레넬까지 브론테의 네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동생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샬럿이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응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요크셔에서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난 샬럿, 에밀리, 앤. 이들은 당시 가난한 가정에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허락된 거의 유일한 일자리였던 가정교사직을 정전했고, 자매들이 뜻을 모아 어렵게 세운 학교는 지원자가 없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고용주들에게서 하녀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며 모멸감을 느꼈던 가정교사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던 자매들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탄생한 작품들이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아그네스 그레이로 모두 1847년 출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문학 명작선에서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죠. 글을 쓴다는 건 하나의 세계를 짓는다는 의미이며,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시대가 여성에게 글쓰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를 거스르며 글을 썼던 여성들은 결국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역사의 일부가 됐고, 오늘도 우리는 그들이 남긴 글을 읽으며 그들의 영혼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겨내고 마는 위대한 개인들은 항상 있는 법이니까요. 글을 쓰기로 한 자매들은 본명이 아니라 필명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의 목사관에는 아서 베일 니콜스라는 젊은 부목사가 있었는데요. 자매들은 각각 커러, 앨리스, 앱턴이라는 필명과 니콜스의 미들네임을 따서 벨이라는 성을 만들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샬럿은 뒷날 니콜스와 결혼합니다. 자매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 다른데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인 샬럿은 시가 아니면 소설을 쓰면 된다고 말하며 뭐가 됐건 계속 쓰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생전에 작품의 성공을 경험하는 것도 자매들 중 샬럿이 유일했고요. 반면 영감이 충실한 에밀리는 그야말로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예술지상주의자입니다. 에밀리의 욕망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글을 읽히고 싶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쓰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썼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샬럿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앤은 언니들에 비해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가정교사 경험이 전부인 자신의 좁은 세계를 성실하게 응시하며 글을 씁니다. 뮤지컬 브론테의 매력은 기승전결의 서사보다 이렇듯 자매들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원래 브론테 집안은 6남매였지만 샬럿 이후 두 언니가 유년기에 세상을 떠나고 샬럿과 그 아래 동생인 브레넬, 에밀리, 앤까지 4남매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는 아들 브레넬을 천재라고 생각하며 자식들 중에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브레넬은 각자의 문학적 성취를 잃은 누나와 여동생들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며 알코올에 의존하다 에밀리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웨이스티드는 동생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니콜스 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샬럿의 현재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커러 베일이 아니라 니콜스 부인인 샬럿은 제인 에어의 성공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 중인 샬럿은 태어난 아이를 상상하며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남편이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걱정스러워합니다. 웨이스티드는 헛되인이라는 뜻인데요. 제목의 의미는 교구활동에 헌신하며 니콜스 부인으로서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샬럿 앞에 죽은 동생들이 나타나 부르는 노래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각자 이루지 못한 것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었을까? 라고 자문하는 브론테들. 특히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죽었어 라고 외치는 브레넬의 노래를 통해 이 헛됨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삶은 헛된 걸까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면 헛된 삶인 걸까요? 브론테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매가 함께 등장하는 극이다 보니 브레넬과 나머지 세 자매들의 입장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매들, 특히 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대사들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목사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건 남매들 모두의 공통된 욕망이지만 앤은
오빠랑 달리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라며 절망스러워합니다. 자매들의 글쓰기에 집중한 브론테와 달리 웨이스티드는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응하는 샬럿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한 겹 더 씌우고 있지만 브론테들을 둘러싼 환경이나 실제 일어났던 일을 생략 없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남매가 의기투 앞에서 잡지를 만드는 에피소드를 묘사하면서도 종이가 귀해서 설탕 포장지를 재사용해야 했던 가난을 묘사하고 에밀리가 아끼던 개를 등장시키고 바다 여행을 떠나는 샬럿과 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샬럿과 브레넬이 몰두했던 불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료한 서사를 지닌 브론테에 비해 웨이스티드의 이야기는 다소 산만하고 어수선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매들이 가난과 계급, 여성이라는 삼중고와 싸우는 동안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고 불륜에만 몰두해 있는 브레넬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터뷰를 마치고 니콜스 부인의 현실로 돌아가려는 샬럿 앞에 죽은 동생들이 나타나 웨이스티드를 부르는 장면에 이르면 어느새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과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해서 헛된 삶은 아니니까.